안녕하세요. 항상 최고의 통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킹스 분석입니다. 오늘 킹스 분석이 소개하고자 하는 분석 경기는 유로 예선 국제 친선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경기 유로 예선 이스라엘과 스위스의 경기 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로 예선 I조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7경기 3승 2무 2패를 기록하면서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 스위스가 본선 확정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스위스의 발목을 붙잡고 승점 6점짜리 경기를 잡게 되면 절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헝가리에서 열리기에 이스라엘의 홈 이점은 없는 상황이고 가자지구 공습으로 인한 이슈 때문에 지난 일정 또한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구 외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있고 팀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번 경기 에이스만으로 솔로몬도 없는 상황이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국내 사정 때문에 팀의 스피릿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선수단의 멘탈 자체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미뤄진 경기를 몰아서 치르게 되는 상황이라 연달아서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체력적인 이슈도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지 못한 이스라엘입니다. 스위스는 I조에서 7경기 4승 3무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위스는 우선 샤키리, 자카 등으로 이뤄진 핵심 선수들의 기량과 경험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전력값을 못하고 후반전에 실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고 최근 4경기에서 7실점을 당하고 있는 수비적인 이슈도 문제지만 이를 모두 후반에 허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선제골의 비중이 높은 것이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직전 경기 수비진의 약점이 분명히 노출되었다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이러한 전력은 벨라루스, 코소보, 루마니아 등은 분명히 압도할 수 있는 상대지만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팀의 1차 맞대결에서는 스위스가 이스라엘을 3대0으로 압도했고 경기의 내용은 스위스가 7대3 정도의 점유율로 압도하며 이스라엘을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1차전에서도 다소 스위스에게 고전했고 이를 홈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중림 헝가리 경기장으로 변경되면서 홈이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마누 솔로몬까지 이탈하는 상황으로 전력의 손실이 더해졌고 모든 흐름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쪽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전력차도 고려해봐야 하고 중립 경기장에서 펼쳐진다는 점과 스위스가 결과와는 별개로 매 경기 멀티 득점이 이어지는 공격력이 좋은 점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6경기 7득점 정도로 득점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스위스의 발목을 잡기에는 이스라엘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한 경기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국내 사정 때문에 팀의 스피릿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선수단의 멘탈 자체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미뤄진 경기를 몰아서 치르게 되는 상황이라 연달아서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체력적인 이슈도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만큼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 스위스는 샤키리, 자카 등으로 이뤄진 핵심 선수들의 기량과 경험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전력값을 못하고 후반전에 실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7실점을 당하고 있는 수비적인 이슈도 문제지만 이를 모두 후반에 허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선제골의 비중이 높은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단 아직 스위스의 현재 전력은 강력한 편이고 이스라엘의 체력적인 부분과 멘탈적인 변수가 클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물론 스위스도 이상하게 후반전에 실점하는 모습이 잦아지는 등 불안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스위스가 우세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두 팀의 전력차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스위스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국제 친선 벨기에와 세르비아의 경기 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에서 두 팀 모두 유로 예선이 진행 중이기에 풀 전력으로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벨기에도 물론 친선 경기라서 로테이션을 좀 돌릴 수는 있겠는데 벨기에가 보유하고 있는 후보 선수들이 폼이 좋은 도쿠 같은 선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수비적인 문제가 제법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틸레망스가 수비 상황에서는 기동력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세대 교체가 공격진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아쉬운 벨기에이고 예전만큼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벨기에입니다. 또한 팀의 부상 선수들이 존재하는데 팀의 핵심 데브라이너와 알더베이럴트 비체, 메르텐스 등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세르비아 역시도 이번 경기 풀전력이 아닌 조금의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현재 세르비아는 수비진의 문제는 있는 편입니다. 타디치와 미트로비치가 있는 공격진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나 전반적으로 집중력을 잃게 되면 팀이 와르르 무너지는 양상이 다수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높은 라인을 추구하는 편이라 밀렌코비치가 이런 상황에서 미스를 하는 경우에는 수비진이 꽤 고생할 가능성이 높고 중원이 막강하게 탄탄한 편이 아니기에 두터운 중원을 보유하고 있는 팀을 만나면 고전하는 양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경기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은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3승 1무 2패로 벨기에가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3경기에서는 벨기에가 전승을 기록했는데 마지막 경기가 2013년도였다는 사실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두 팀은 로테이션 생각을 좀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나오는 선수들의 면면이나 세르비아의 수비와 멘탈적인 부분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반면 공격진에서는 벨기에보다 세르비아의 공격진이 그래도 클래스를 증명하는 중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비슷한 전력으로 맞설 수 있는 두 팀입니다. 먼저 벨기에는 친선 경기라서 로테이션을 좀 돌릴 수는 있겠는데 썩어도 준치는 준치라고 나오는 선수들이 폼이 좋은 도쿠 같은 선수들일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수비적인 문제가 제법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틸레망스가 수비 상황에서는 기동력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편이기 때문이고 세대 교체가 공격진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아쉽습니다. 세르비아 역시도 수비진의 문제는 있는 편입니다. 타디치와 미트로비치가 있는 공격진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나 전반적으로 집중력을 잃게 되면 팀이 와르르 무너지는 양상이 다수입니다. 높은 라인을 추구하는 편인데 밀렌코비치가 이런 상황에서 미스를 하는 경우에는 수비진이 꽤 고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두 팀의 핵심 선수들이 이탈하는 점과 공격진들의 결정력을 감안했을 때 생각 외로 저득점의 경기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한골 싸움이 예상되며 세르비아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 마치겠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혹은 좋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VIP방에서 무료 조합 픽 안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